제가 러시아 한 해에 한 2번, 3번씩 가거든요. 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 중국 이렇게 그것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선 공항에 탁 들어가면 한심하구나.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나라에서도 169V 그거지만 건물이지만 대한민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 안내원들, 복무원들 자체도 웃기 생겨 보이고 그렇게 우리 인천공항 그 아가씨들 같지 않아, 복무원들 같지 않아요. 안전하고 빠르고 나가 딱 보니까 차들을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면 야 이거 저거 대한민국 같으면 저쪽 폐차시킨 줄 알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경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5년차 정착 과정에 있습니다. 와, 5년차 대한민국에. 네. 그러면 북한의 고향은? 저 양강도 해산이라고 그 백두산 밑이에요. 2001년도에 북한에서 리브 노동자로 러시아 파견을 받았어요. 네, 러시아에 갔다가 그 사업소에 있으면서 좀 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탈출했죠. 그때 월급은 얼마였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 리모브 노동자들 보고 재소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방민주공화국 때부터 이게 파견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재소생이 3년 동안 $1,000 벌면 재우등이라고 해요. 3년 동안 $1,000 벌면 재우등으로 하고 온다 이렇게 말을. $1,000 벌면 대한민국 돈으로 13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1,000도 못 버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고향이 함경도 해령인데 네. 그 해령도 리몹 사업소가 있거든요. 있어. 근데 거기서 재소 가는데 $300씩 뇌물로 고이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보이죠. 시군마다 지표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 지표를 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간북과장, 뭐 양성지도원, 그 군당의 일부 아는 사람으로 해서 뇌물을 주죠. 왜냐하면 그렇게도 나갔다 와야만 조금 그래도 한미천을 잡고 온다고 그렇죠. 하는데 어릴 때 보게 되면 부모들이 뭐 재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도 뭐 재봉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TV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좀 번 사람들은 냉장고도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안고 간 거예요. 2001년도? 물론 그렇죠. 내가 3년 동안에 가서 $1,000만 벌어오면 장사 미천을 하든지 $1,000면 북한에서 큰 돈이 아니에요. 대단히 큰 돈이죠. 그런 꿈을 안고 갔는데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완전히 너무 어렵고 그 $1,000를 벌기가.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요? 한 달에 그것도 동기에만 1, 2, 3, 4, 5, 그다음 12월 동기에만 한 $40, $50씩 한 달에 50달러만. 그러면 여름 때는 뭐예요? 이게 날이 더워지면 리모브를 못 한다면 나무를 끌어 못 내린다면서요? 끌어 못 내리고 우선 못 하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각자가 여기처럼 아르바이트, 러시아 말하면 청부 나가죠. 공장기 없어서 인원해가지고 청부. 인연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가죠. 나가도 돼요, 그렇게? 무작정 우리가 합법화는 안 됐지만은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는 그게 안전원이 있어요. 안전원이. 그러니까 담당 보육원은 주고 뭐 지배인이나 이런 데다 조금씩 질러주고 그 정도 무마시키죠. 또 제 시간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2001년도에 파견돼가지고. 그러다가 2002년도 6월에 도망쳐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겨울 났어요. 그때 11월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6월까지 이미 한 동기 했고, 근데 뭐 $300도 못 벌었어요. 300달러 3년 계산하면 뭐 $1,000도 못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우면 여름에는 또 식비를 다 내야 돼요. 생산은 못 하는데 식비를 내고 당생활 당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 동안 번 거 다 여름엔 다 쓰는구나. 다 까먹지. 그러니까 청부를 나오죠. 청부 나와서 번 돈을 까먹지 않자고. 그래 다음은 하루에 뭐 러시아 100루블이 200루블 이렇게라도 벌자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제 맘대로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듬해 6월 달에 거기 현장을 와가지고는 저는 이리연합에 띵따라는 데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띵따에서 약 1,000km 택시 타고 24시간 가요. 그런 데로 나갔죠. 야쿠츠라고 사하 공화국이에요. 거기서 17년 살았어요. 17년?
17년을? 네. 17년 살다가 신분도 없이. 네, 이 러시아에서 2014년도부터 국제 유엔이 결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 이 림업생 그다음 또 대외건설 이런 분들이 나가서 탈출해서 많아요. 난민으로 인정해줘서 난민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부터. 네. 그런데 그때는 난민증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또 운이 좋게 친구들 잘 만나고 해가지고 러시아 신분증을 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살았죠. 정말 운이 좋긴 좋았네. 러시아 신분증 가지고 살면 그래도 사는 건 좀 괜찮잖아요. 네, 뭐 그렇죠. 뭐 막 살기는 괜찮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아직 러시아가 이 대한민국을 따라오자면 한 세기는 더 한 세계는 떨어졌다. 안에서의 그 조금 나은 삶을 바라기 위해서 러시아를 왔는데 러시아 노동자들의 삶은 어때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또 지금 러시아하고 체결해가지고 무기도 팔지만 지금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장정들 다 전쟁에 내보내고 그 인력 보충을 북한 노동자로 한다고.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네. 우선 북한 체제가 어디 가겠어요? 네. 일단 사업소가 구성돼가지고 해외에 나가도 당 조직이 있고 네. 행정 조직이 있고 또 그 보고 체계가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예,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듣던 그 예부 세계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정말 그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나가보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 못해요. 그러니까 또 가는 든지처럼 많이 같이 살죠. 네.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까우니까 네. 먹지도 않아요. 정말 먹고 싶어도 뭘 마음대로 안 먹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하나 그 벌어서 집에 가져가려고. 나 기리모프 노동자들 같은 건 산속에 들어가면 돼지 생활이에요. 돼지? 개 돼지는 같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모르죠. 단지 그 허상적으로 나타나는 러시아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 사람들은 그냥 러시아에 갔다 오면 그래도 저 집은 냉장고 생기고 TV 생기고 하니까 좋겠구나라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들어가서 그 삶은 참담하죠. 산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먹고 네. 살죠. 그 이런 도람통에다가 눈물로 밥에 먹어요. 모욕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만이고. 북한이랑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 북한은 그래도 아는 데가 있으니까 다니기라도 하죠. 네. 그건 큰 광야의 그 대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잘못 나서면 길을 잃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야구다 따고 겨울에는 사냥하고 정말 비참해요. 그래 길을 잃고 죽은 사람, 사냥하다가 곰한테 물려 죽은 사람. 검이 있어요, 러시아. 곰도 있지. 그 대자연지대 다 있죠. 힘들어요. 그걸 모르죠, 북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면 동경의 대상이 되고. 네. 부러워 저 사람 인기가 소련 갔다 많고. 왔다 막 이런. 잘 산다 이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이 삶이 참혹해요. 그냥 뼈를 깎아가지고 네. 와서 네. 예, 그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모르죠. 예. 왜냐면 저희 학급에도 그렇게 러시아에 갔던 재소 갔던 사람들 몇 명 됐는데 애들은 엄청 우시대고 그걸 가지고 살았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가서 힘들게 네. 벌어왔던 돈을 모르고. 그런 걸 모르죠. 야, 그러면 그렇게 17년을 그쪽에서 신분 없이 살면서 서러움도 많았겠어요. 에이, 나라 없는 백성이 상같이 깨문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간다. 그렇게 됐는데 3년이 넘고 5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서웠어요. 북한 알잖아요. 북한은 이 해외 조직을 이탈해가지고 들어가면 감시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죽었고 정권이 바뀌고 저는 통일이 되는 것 같구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통일을 기다렸죠. 근데 통일도 안 되지. 또 저는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북한 사람이 러시아 신분증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한국에. 들어가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한 10년이 지나니까 네.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꿈에도 그리운 건 내 고향이고 내 땅이고 그게 끝내 길이 열리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러시아에서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처음 몇 년도에 오셨었어요, 그때? 2016년도에 한번 왔어요, 이게. 2016년도에? 네. 인천공항으로 러시아 신분으로 왔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 여기에 이미 먼저 들어온 우리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는 집에 와서 놀고. 그 사람들도 러시아 신분으로 온 거예요? 아니지. 탈북민으로? 탈북민이 유엔을 걸쳐서 그렇게 왔죠. 정당당하게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지. 러시아 신분증으로 네. 가죠. 그럼 그때 왜 와서 자수를 안 했지? 제 꿈이 러시아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는 것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그래, 차라리 내가 한국으로 가자.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몇 번째 만에 대한민국 국정원에 자진 네 번째 신고했습니까? 만에 들어왔죠. 와, 그럼 그 제일 처음 2016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땅을 딱 밟았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아, 이게 내 나라로구나. 참, 자랑스러웠어요. 왜?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한민족이 6.25 때문에 갈라졌지. 네. 그 어떤 다른 그 인공적인 사회의 요소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잖아요. 야, 이게 내 나라구나. 그러나 같은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이질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을 때에도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나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북한이냐 남한이냐 잘 모르거든. 네. 까레이 하면 다 그저 카페 같은 한국인 줄 알고. 이기라고. 그때는 참 기분이 좋거든요. 한국이다, 코리아다, 이거 자랑도 많이 하죠. 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네, 가지고 네. 제3국에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네, 네. 가지고 살았었네. 한민족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저 북한 체제에서 태어났지. 실제 이거는 한민족이잖아요. 제3발성만 없으면. 그렇죠. 네. 그 사회, 정치 제도가 우리 핏줄을 갈라놨지. 그러면 아직 북한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이제는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게 이제는 러시아에서는 뜻을 이룰 수 없고 네.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런 난민증을 난민국, 해가지고 통해서, 유엔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선생님은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수를 했습니까? 네. 18년도 네 번째에 들어와서 10월에 자수했어요. 그 친구 결혼식까지 다 보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만난 같이 친구? 있었죠. 러시아 같이 있다가 그 친구가 한 1, 2년 먼저 들어왔어요. 난민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친구 결혼식 보고 또 뭐 저기 파주 쪽에 있던가요? 전망대. 네, 거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뭐 좋다는 데 다 같이 돌아다녔죠. 네.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들어가자 하고. 네, 국정원 안 되겠다 들어가서. 해서 네. 국정원에 가서 자진 네, 신고를 자수. 했습니까? 네. 근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왔는가 그래. 의뢰권을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초보적으로 경찰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 경찰이 우선 여권을 바치고 국정원이 들어가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같이 어울림이 배움이 같이 생활하는데 참 재밌고 그 추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게 가장 추억에 남았어요? 국정원에서. 네, 저희처럼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민 남자들이 적었어요. 대체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직행들이 많았거든요. 다 젊은 아이들이 됐어요. 20대, 30대. 얘들이 아버님하고 부르는데 참 가슴이 설렜거든요. 아들한테도 그런 소리 못 들었었는데. 아버님 하면 또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삼촌에 따르니까 정말 이게 내 혈육이로구나, 내 형제로구나 하는 거 정말 러시아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죠.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죠. 일단은 언어가 다르니까. 러시아는 다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이상 또래들 그래서 뭐 5살, 10살까지 다 야사니까 그 사지판에서 근데 국정원에 오니까 이렇게 존댓말 받고 선생님들도 선생님하고 뭐 정육택 씨 뭐 이렇게 다 존중해주고 하니까 참 이게 정말 이 땅이 천국이로구나, 내가 진정한 내 땅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죠. 했을 때 큰 거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난의 행군을 북한에서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바랬던 거는 그냥 먹는 것만 바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세상에 당시는. 사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면 이게 세상이로구나. 왜 그 땅에서는 TV도 통로 하나고 라디오 다 제한돼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빈국에 다녔거든요. 네. 최신소에. 네, 최신소. 최소 유방공이 됐댔어요. 근데 그거 잘 알죠. 그러니까 신의당에서 그 어떤 외부 세계 모르죠. 유럽이 어떤지 무슨 뭐 구라파가 어떤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도 소망은 그래서 자식들 배부르게 먹이고 내 자체 대학
언제 뭐 기아집에 뭐 그런 걸 바랬어요? 기아 집에 고기 구워 우리 안 바라지도 바랬죠. 안 않았죠. 바래. 그냥 밥만 배부리 네.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그 bonan행구식이 300만이 굶어 죽고 그 현실적으로 해산역 또 함흥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 시체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게 개나 고양이라 했으면 사람들이 벌써 끌어다 먹은 지 오랄 거예요. 분수소라 그러죠. 네. 분수소, 뭐 사무소에서도 그 시체를 처리 안 해요. 닷새 동안, 열흘 동안 그냥 있는 걸 봤어요. 참혹한 현실을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죠, 이제 와서. 근데 그렇게다가 처음에 대한민국 딱 인천공항에 러시아 여권 가지고 한번 놀러 왔을 때 네. 그때 대한민국을 보니까 그 러시아 있을 때에도 네. 많이 봤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많이 봤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11권 내다, 10위권 내다 발전 수준이 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발전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놀러 다녔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네. 어디 가나 도로가 똑같은 거예요. 시골이나 도시나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감탄스럽고 그리고 대한민국 분들을 이렇게 대상하면서 말을 해보면 뭐 지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어요. 언어 표현이라든지 그 어떤 그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는 그 개인적인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걸 상당히 감탄했죠. 아, 그때 벌써 2016년도에 그걸 네, 알았구나. 네. 아, 이거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중에는 꼭 네, 여기 네,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네. 그 생각을 했구나. 그럼 그때 그렇게 가서 처음에 2016년도 왔다가는 며칠 만에 다시 러시아를 그때 갔어요. 2달 있었어요. 2달이면 대한민국 진짜 어디 구석구석 네, 다 갔을 텐데. 저기 부산, 제주도 못 가보고 다 가봤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교회, 큰 교회들도 다니고 많이 다녔지요. 또 공부도 하고. 북한에 있을 때는 이 주체사상, 그 다음에 당유사상 세계 매회에서 그것 외엔 다른 법이 없는 줄 알았지. 그러나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것뿐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면 종교를 가지기 시작한 게 러시아에서부터였어요? 네, 러시아에서부터. 그럼 어떤 계기가 돼서 러시아에서 종교를 접하게 이 됐지? 한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 그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가 성경- 몇 년도예요? 그 16년도예요. 아, 16년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공통적인 심정이죠. 한두 번 읽어서 그건 모르잖아요. 모를 언어가 많고.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니까 이해되는 것도 많고 재밌고 예, 만화책처럼 또 이야기책처럼 재밌고 그래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러시아에 한 17년 동안 가 계셨는데 우리말을 잊어먹지는 않았네요. 아니요.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다른 분을 인터뷰했었는데 네. 그분은 러시아에 25년을 살았는데 아. 그 나라에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말을 안 배우면 안 되겠더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게 북한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을 잃어버려갖고 이제 지금 4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말을 어떻게 써야 되지를 기억해야 돼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조사받을 때도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말을 몰라갖고. 이거 뭐 어떻게 다야 잊어먹었겠어요. 그런데 또 뭐 거기 가서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했거나 또 그 아이들이 있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저희들은 그 제가 살던 도시에 우리 북한 분들이 한 20, 30명이 있었거든요. 나 항상 그 사람들하고 대해서 같이 교류를 했구나. 교류 계속 했으니까. 아. 그 다음 또 뭐 일도 할 때는 그 무슨 러시아인, 우즈베키, 뭐 타지키스탄 뭐 많아요. 그래도 결코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20, 30명이 다 그렇게 이런 사업소에서 일하다가 다 탈출한 그렇죠.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 네. 25년, 30년 이렇게 있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이렇게 잡으러 다니시나 않아요? 다니죠. 다니죠. 왜냐면 러시아라는 게 공산 정권이라서 네, 다니죠. 북한, 저 중국만큼이나 협조를 잘 해줄 것 같단 말이죠. 아이, 중국보다는 좀 약하죠. 중국보다는 좀 약하지만 왜냐하면 이 특별한 그 계기가 있어요. 연합사업소에서 각 도시마다 안전부 소조를 파견해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 같이 정부업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그러다가
내가 뭐 정치적 발언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자기하고 관계가 좀 좋지 못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제공하거든요. 그 연합 안전부에.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정도 잡을 수 있다면 들어오죠. 그 도시에 들어와서 우선 러시아 경찰하고 합작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무기를 못 가지고 다니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잡으면 러시아 경찰서에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그게 다 돈이죠. 그러나 러시아 들어오는 사람은 다 돈 벌러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원들도 자체도 그런 데 나가기 싫어하고 연합에서도 그런 데 돈을 좀 쓰기 싫어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같이 있던 일행 중에서는 혼자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저희가 그때 탈출할 때 5명 탈출했는데 이게 약고주에 있던 분들 중에서 한 거의 절반 이상은 여기 왔어요, 지금. 네. 진짜 러시아에 진짜 많은 사람들 파견돼 있네. 많죠. 최근에는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러시아에서. 최근에는 직행이 없으니까 네. 대수로 이 러시아 그 남녀 수용소에 있던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가족이 북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죠. 근데 이제 갈 길이 막혔죠. 네. 그리고 또 뭐 15년, 20년 이렇게 있던 분들은 그 러시아에서 가족을 이루고 이미 자식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포기했죠. 북한의 가족을 완전 네, 포기했구나. 네. 또 포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알 수 없는 거네요. 돈도 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일단 다 한국행을 택하고 여기 오면 그 돈도 보내줄 수 있고 또 뭐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 네, 했죠. 가족들이 놀라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놀라지. 소식이 끊겼다가 네. 이렇게. 다 죽은 줄 알았지. 네. 근데 뭐 그렇게 소식 전하니까 뭐 그 꿈과 같이 살아서 나타나니까 근데 러시아에 간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 있다고 네. 하니까 가족들도 진짜 천만다행으로. 네, 야, 그래요. 그럼 북한에는 그 자식들 있어요? 네, 지금 2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금방 아기 낳고, 낳고 한 주일 만에 갔어요. 와, 그 2002년도에. 핏덩어리를 넣고 네. 그 아이에게 배불리 먹여줄. 와, 그거 얼굴도 생각 안 나요. 7일 만에. 7일 만이니까 그러나 한 주일인데 요만하죠. 뭐 네. 쬐끄만 거, 얼굴 새빨간 거. 아직 물도 안 쪘죠. 네네, 물도 안 쪘지. 어허. 그 죄를 많이 졌죠. 이야, 그 또 친구 와이프한테도 죄를 많이 지고 그 아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북한 사회에서. 제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다 죄인으로 사는데 네. 뭐 잘 살게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라고 계속 기도. 말을 했어요? 아직까지 혼자 살았대요? 네, 혼자 오래 살았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남편을 기다렸구나. 진짜 조선 여성이시다. 북한은 또 그렇잖아요. 북한은 재혼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맞아요. 사망 신고 있거나 무슨 이런 특정한 조건이 없이는 못 하잖아요. 네. 사망 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네. 지금 한 20년 넘게 혼자 쭉 사셨구나. 네. 이야. 근데 뭐 이제 뭐 아들이 컸으니까 또 뭐 그나마 아들도 많이 다행인데. 도와주고 뭐 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임대 아파트 제공해주고 하실 때 어땠어요? 전 러시아에서 17년 살았고 또 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정착금이나 주택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비보호 비보호로. 나왔죠. 근데 네. 이미 그거는 제가 네. 다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치 않고 현재도 뭐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어도 뭐 월세도 잡을 수 있고 그러나 우선 좋은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 네,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가 큰 소리 치면 내가 부지런하면 살잖아요. 네. 게으름뱅이나 놀고 먹는 놈들은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만큼 생각하고 일하면 이 천국이지요. 먹을 게 많죠. 풍족하죠. 내가 일만 하면 돈이잖아요. 거기다 복지가 잘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좋죠. 그런 거는 뭐 정말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민에게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탈북민들이 얼마나 보호해주고 관심해주고 작은 쌀 하나라도 그래서 북한에서 누가 거저 주는 게 있었어요? 없지. 그래도 나라에서 걱정해서 정착금도 주고 임대 아파트도 주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 신변보호관들이 따라다니고 이 하나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혜택도 많잖아요.
또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네. 제도 같은 것도 네. 있고. 그럼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였어요? 그렇게 러시아 생활, 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선 이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 안정감이 왜 러시아에서도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는데요. 네. 그게 제가 러시아에서 17년 동안 있었다 해도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 러시아 자국민보다 우선 차이가 나면 억양이 틀리잖아요. 네. 우리가 북한이 개성말이 다르고 항해도 말이 다른 것처럼 네. 대한민국 같잖아요. 경상도 말이 다르고 전라도 말이 다른 것처럼 그 억양이 다르고 제가 어디 공무직이나 이런 무슨 경비원이나 이런 공식적인 직업에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신분은 있는데. 네, 물론 글을 쓰고 보는 건 다 할 줄 알지만 그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아직 치안이 잘 안 돼 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아직 그래요. 아직도 밤 10시 이후에는 무서워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살인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아니, 그 러시아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아직도 그래요. 최근인간에 많이 지금 법 질서가 잡혀지지만은 그래도 아직 치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도시마다 이 CCTV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때요? 처음에 제가 올 때 4월달에 왔는데 그 강남도 가보고 네. 하니까 아 정말 별천지였어요. 우선 그 여자들이랑 그 활기 치며 다니고 그 생기 있게 노는 걸 보고 아 이게 대한민국 이런 곳이로구나. 이 러시아도 물론 자유는 있지만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음속에 이 이질감은 없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17년 동안 나 다니면서 이 굳어진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무 사람이나 보면 뭐 성격 살리고.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 자국 내에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기르기즈, 우즈베키, 카자흐스탄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움도 자주 하고 다 같은 성격들이니까. 그다음 또 일한 돈 받기도 좀 그랬고 힘들고 협작꾼들도 많고. 거기. 러시아도 협작꾼이 많아요? 많아요. 일하고 돈도 안 줘요? 안 좋고 그런 놈도 많아요. 야, 근데 또 신분이 제대로 없으면 어디 가서 해결도 못 보고. 해결도 못 받아요. 한 10년간 그런 일이 있었지만 10년 지나고 자리 잡히면서 저희도 눈이 텄으니까 큰 공사장에는 안 가고 이런 개인집을 많이 인테리어했죠. 그러면 돈 받는 건 그쵸, 뭐 실수가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협작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권익이 보장돼 있잖아요. 월급 딱딱 주고.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안 그래야지. 여기로 말하면 와이즈들이 다 떼먹고 뭐 조금 주고. 그래 내가 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흐름이 그렇게 됐어요. 아마 그 흐름이 바뀌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세요. 철저히잖아요. 돈 딱딱 주고. 딱딱 줘요. 그 사람들이 뭐 돈도 제대로 못 가면 항소할 권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선 내가 마음이 안착되고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말하는 게 거기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나? 네, 시민 의식이 높다고. 시민 의식이 맞아요. 시민 의식이 높아요. 우리 북한에서 말하면 공산주의 도덕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바로 그 시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의례절도 그래. 또 그 공공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다 그 시민 의식 때문에 유지되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유지된 거냐면 그렇게 그거를 생각해요. 느꼈구나. 네, 그 거대한 러시아에서 17년을 살면서 그게 러시아는 해결이 안 되는데 안 돼요. 요 조그만 나라는 그게 되잖아요. 막 살기는 좋았어요. 러시아에서. 막 살기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뭐 정확한 터전에 옮겨 다니니 그래서 일하기 싶으면 하고 그런 거 좋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서 뭐래요. 실제 살아가는 데는 어찌 보면 또 좀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아, 빡세요. 나 처음에 막 17년을 이렇게 흐트러진 생활을 하다가 이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했겠구나. 발전했구나. 이렇게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고 이런 빡센 노동이기 때문에 국가가 건설되고 경제가 건설되는구나. 그건 느꼈어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웬만한 사람들 다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400만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승용차가 대한민국에. 그 거리에 나가보면 확실히 느껴지니까 차가 막힌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죠.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근데 말인데. 뭐 저도 이제 차 운전한 지 이제 3년 됐거든요. 대한민국에 온 지 예. 5년 차에. 근데 그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북한산 같으면 배불리 먹고
누리면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는 부르고, 네. 뭐 내가 어디가 힘을 와서 일하면 돈이니까 욕심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 저 승용차를 사야 되겠다. 또 어찌 보면 내가 생활하고 일하는데 승용차가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가 네. 그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 그렇죠. 무조건 자전거 집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북한은 자전거인데 대한민국은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생계 수단이. 처음에 이 아르바이트 나가려고 하니까 백사무소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 가라 하고 주소 적어서 또 줘요. 네. 제가 저를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를. 승용차에 내비를 켜면 그 이미 이 장소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러시아에서도 마기를 했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오자마자 뭐 우리가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마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북한에서 우리가 8시간 노동제잖아요. 네, 8시간. 그런데 북한에서 8시간 일한다는 게 네. 절반은 놀아요. 내가 보는 경지에 네. 뭐 담배 피우고 싶은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구실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이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일단 7시부터 일 시작하면 조회 딱 끝나면 안전모 쓰고 그 각반 뛰고 일하는데 일하기가 빡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느낀 게 노동의 열매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북한에서 늘 말하는 노동의 열매. 이러구나. 이래야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네. 그렇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로임 뭐 얼마나 주면 거기 뭐 쌀 한 2kg 싸면 없어지고 그럼 무슨 재미에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식상 명목상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발전 경제가 일어서지 못하죠. 대한민국에 와서 막일을 해도 힘든 건 있지만 보람 있어요. 그럼 계속 날짜를 하게 되고 날을 기다리게 되고 당장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떤 생계를 이을 그 정도 아니래도 그 재미가 있거든. 공수 수첩 있어요. 내가 며칠 일했다는 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재미인 거예요. 북한은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 현재 돈은 넣을 새가 있어요. 없지요. 어디 저금소라 그러잖아요. 은행에 돈 맡기고 돈 찾기도 힘든데. 네. 22년도에 저 뭐 숙박가 됐거든요. 네. 북한 식당에 들어갔댔어요. F 나가실로 물어봤지. 네. 이제는 평양에서도 이 카드를 쓰는가 하니까 그 카드 쓴대요. 여기 말하면 체크카드 형식인 거예요. 체크카드 형식이죠. 그만큼이라도 뭐 다행이죠. 맞죠. 돈을 메고 다녔는데. 맞아. 같이 뭐고 하나 그러니까. 큰 중기를 살려면 진짜 돈자루 메고 다녔어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그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시민들의 의식은 올라갑니다. 요구 수준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시장 경제 체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게 경제적 가치에 대한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의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북한 정부 자체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구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빈부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죠. 우리가 사회주의 배운 게 뭡니까? 공평하게 사는 게 자본주의 국가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똑같이 그거든요. 자본주의는 당연한 거죠. 네. 부지런하고 내가 머리를 써서 기업을 창설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돈 벌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평민이 굶어 죽으란 법이 복지가 다 잘 돼 있고 일자리 제공하고 내가 일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는 러시아란 땅이 잘 사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보고 간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외국에 나갔을 때 느낌은 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요. 제가 러시아 한 해에 한 2번, 3번씩 가거든요. 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 중국 이렇게 그것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선 공항에 탁 들어가면 한심하구나.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나라에서도 169의 그거지만 건물이지만 대한민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 안내원들, 복무원들 자체도 이렇게 생겨 보이고 그렇게 우리 인천공항 그 아가씨들 같지 않아, 복무원들 같지 않아요. 인절하고 빠르고 나가 딱 보니까 차들을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면 야 이거 저거 대한민국 같으면 저쪽 폐차시킨 줄 알아야겠는데 공항 그다음 이 거리 다니면서 또 특히 제가 살던 약국수 그런 도 해요. 쓰레기장인 거예요. 곳이 대한민국은 분리수거하잖아. 그게 상관없어. 쓰레기장에서 막 산더미처럼 쌓이지 냄새 나지. 공중 화장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화장실을 얼마나 화장실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고
그런 점에서 긍지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랑 타면 까레, 유진우 까레 하면 사람들 이러고 심지어 이 담배불 붙이려고 나이터를 주면 그 나이터도 이렇게 보는 거 희한해서 한글이 써 있으니까. 네, 그 똑같은 라이터인데 그러면 기대물을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한국 위상이 뭐 다른 유럽 쪽은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많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부러워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돈 많고 잘 사는 줄 알죠. 돈 많고 깨어있고. 네,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럴 때는 정말 궁지감을 긍지가 느끼겠죠. 있죠. 어떻게 내가 살아서 다 이런 대한민국 사람을 이렇게 사는 건 꿈만 같죠. 그 러시아에서 살 때, 그 북한에서 살 때 그 고역이, 그 인생인 게 아니라 고역이죠. 네. 그런 삶을 살면서, 아, 그래도 내가 50대에는 내 삶의 제자리에 왔구나, 제 위치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참 좋죠, 기분이. 내가 네.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그걸 할 수 네, 있는 할수 그런 있잖아요. 조건. 네. 그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갔던 것이 어디죠? 파수에 있는 그 독립전망대. 독립전망대, 예. 그게 제일 먼저 가봤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자님들하고 같이 뭐 대전, 대구, 간증도 많이 하고 뭐 교회. 그때는 뭐 크게 아, 저기 가봐야 되겠구나. 저기 어떻다. 이런 특정적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째로 다 위안했으니까. 통째로.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위안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다음 하나원에서 이제 어디를 갔었어요? 123층 그 네. 부분 제일 높은 데기도 아, 가고 롯데타워. 롯데타워도 가보고 여러 군데 많이 견학 다녔죠. 하나원에서 자동차 공장도 가지 않습니까? 네, 가지요. 어땠어요? 아, 기가 막히죠. 아, 이게 자동차가. 그래서 그때 말한 게 1분 13초에 뭐 한 대씩 찍어 나온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평택항에도 가보고 인천항도 가보고 네. 하면 그 인천항에는 차를 크게 못 봤어요. 평택항에 가니까 그 수출차가 꽉 믿고 인천항에 보니까 굴착기가 꽉 믿더라고 또. 아, 이게- 수출 나가는 게. 네. 아, 이게 대한민국 경제력이 강하다. 선생님 아까 임대 아파트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정착금도 받고. 네. 그게 단지 그 기간 동안에 네, 네 네, 번에 네. 걸쳐서 대한민국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네. 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오래 있던 사람들도 다 지분 받았다 하는 걸로 아니,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은 안 그랬어요. 19년도 제가 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19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준대요. 아, 정착금은 안 줘도 네, 임대 지분 아파트는 다 준대요. 예, 그 법이 달라졌대요. 후속 조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건 나와서 이제 집을 다시 신청하고 하면 또 나와요. 정말 좋지 않아요? 네, 좋죠. 그런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참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아이고, 빨리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 형제들도 시민들도 누리고 누려야 우리가 되고. 누리는 이 마음의 부유, 네. 이 생활의 부유를 같이 누려야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통일되면 잘 살 거예요. 물론 저도 사죠. 고향에 가고, 고향에 가서 고향 가보고 싶죠. 당연하죠. 우리는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독재 정권이 싫어서 정권이 온 싫어갔죠. 거지. 예, 그 독재자들 때문에 우리가 부모 형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고향을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우리 탈북자들이 34,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타고 보고 싶어 하죠. 가서- 예, 내 고향이니까. 네, 어릴 적 친구도 만나고, 저는 그날이 네. 꼭 진짜 빨리 온다고 갔어.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예, 복음 통일을 주장해요. 예,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네. 군대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 세뇌가 돼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수령을 옹호한다. 총폭탄이죠. 네. 총폭탄인데 이 물리적 힘의 대결이라는 게 예, 서로 국가 간에 사상자 만났고 희생 만났고 그 어떤 그 인류 역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8선도 언젠가. 도움으로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그 복음 통일을 네, 예, 그렇죠. 멋있는 일을 하고 아이고. 계시냐. 왜냐면 요즘은 북한에서도 몰래 네, 많아요. 지하교회가 지하교회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아요. 저는 몰랐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어요. 또 지금 가장 최근 연간에 탈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죠. 네. 그 교회 성도가 그 탈북에서 온 과정,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이걸 들어보면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아, 정말요? 빨리 퍼져. 북한에서? 네. 주말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게 마당에 신발이 많대요. 벌써 꽉 찬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가서 막 보고 주체 사상 알다가 내가 성경에 매혹된 것처럼 이런 내 심정이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 보형들도 다 안다잖아요. 그러면서 눈 감아주면서 다 그런데요.
물론 부분적인 현실이겠지만, 근데 이 확산 속도가 빠르죠. 저도 뭐, 북한에서 돌교육대 다니고, 뭐, 정말 성격도 박하고, 정말 네. 사람질 못한다고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개차반이. 개차발이 됐죠. 개망난이 됐죠. 근데 주먹질을 하고. 그 복음을 내가 변해가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많이 변했지만은 성경 속에서 진리를 사고하니까 내가 변하고, 그래 결국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죠. 제일 첫째로 막 하는 게 제가 언론의 자유예요. 언론의 자유. 중요하죠. 네, 언론 사람은 말하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네.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기관이나 경찰서나 병원이나 무슨 구청이나 가서 내 의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가식이 없이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 신앙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내가 뭐 일반적으로 오늘 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난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하면 안 나오는 것이고 북한의 문건수석하고 단적, 사루청적, 식량적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제일 홀가분하고 좋아요. 언론의 자유, 네. 그다음에 행위의 자유가 제일 좋아요. 언론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가 네, 제일 좋다. 준법 가치를 알고 법치국가의 시민답게 행동해야죠. 내가 말하는 자유가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자유라는 거는 그 자유를 잘못 인식한다면 범죄의 길로도 갈 수 있고 마약하는 것도 자유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이 사회적 도덕 규범에 맞게 법치주의에 맞게 내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가지고 사는 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왠지 북한 사람들이 조직 생활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는 그게 시민의식이 시민으로서 웅당거려야죠. 문명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고 하니까 어디 가서나 대한민국만한 그런 걸 찾아보지 못했어요. 모스크바 가거나 카자흐스탄에 가거나 뭐 키르기스, 우즈베키 요 네 곳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다녀요. 지금도 한국에 와서 계속 그쪽으로 다니고 네, 계세요? 다녀요.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에요. 거기 또 뭐 합법적으로 다니는데 당당한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데 저 대한민국 여권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이 여권을 소지한 분은 대한민국 뭐. 국민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제3국에 나가서 사고 나거나 또 뭐 구조 요청이 있으면 비행기도 띄우고 사람 파견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디서 뭐 사고 났다 하면 뭐 그런 조치가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일하다가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잖아요. 네.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나라 국민, 내 한 명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나가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대사관 번호가 다 있잖아요. 언제나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원 교육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까? 뭐 하나원 가게 되면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이게 민간 체험이라고 해요. 네, 민간 그런 체험.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했어요. 민간 체험이 선생님들이 붙어요. 1인당 한 명씩 붙어서 내 가기 싶은 데를 가요. 그 마트도 가보고 뭐 버스 타는 훈련도 하고 이 카드를 어떻게 찍는가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가 다. 근데 선생님은 다 알아줄 것 같아요. 저희 러시아에서 알죠. 오래 예. 살았으니까. 예. 또 여기 또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저하고 같이 간 선생님을 제가 그랬죠. 선생님이 집에 한번 좀 가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 춘천이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 좀 젊은 분인데 됐어요. 그래 집에 갔죠. 야, 집에 갔는데 춘천인데 집이 네 칸이더라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 있고 정말 북한에서 그 상상 못하던 그런 환경이죠. 가스건로가 있고 화장실 있고 다 이런가 물어봤죠. 개인집이 다 그런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구구잡고 이게는 대체로 이런 설비는 다 갖춰놓고 산다. 근데 러시아는 안 그래요. 대체로 한국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죠. 훗날한데. 네, 이 뭐 가스, 전기, 뭐 냉장고 일반적인 설비는 다 갖추고 살지만은 집이 딱 들어가면 뭐 어지럽고 지금 큰 도시들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살던 그 야쿠츠크라고 그 도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집 가보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왜 거고. 잘 되고 야 이거 정말 한국 생활 수준이 높구나 그렇게 느꼈죠. 일반 공무원이 그 네, 수준이 네, 네, 정말 네. 높은 거죠. 네.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도 그렇게 그렇죠. 중앙당 간부들보다 낫죠. 뭐 중앙당 간부들이래야 뭐 기껏해야 냉장고 놓고서 뭐 북한에서 말하는 건 색 텔레비 놓고 살겠죠. 그날 그러면 집에 데리고 갔으면 당연히 한국 음식 아니, 텐데. 그 여기서 먹겠는가 그러더라고. 네, 네. 아니, 나가 먹자. 그래. 그거 쭉 돌았어요. 돌다가 뭘 먹기 싶은가 해서 거기 짬뽕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짬뽕을 먹어보자 했죠. 그래 갔는데 짬뽕을
저리 2인분을 시켜주더라고요. 2인분을 거의 이만한 살아다가 네. 야, 그걸 다 먹어요, 뭐. 그래서 그 한 절반 조금 더 먹고, 아, 이거 못 먹겠다. 맛있더라고요. 그 제일 기억이 남아요. 짬뽕. 예. 그렇죠. 그 하나원에서 이따 음식 있으면 가다가 그 특식을 해줘요. 이 고기랑 많이 삶아놓고 먹기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먹어라. 야, 우리 북한에서 그 직행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 많이 먹더라고요. 고기 막 큰 사발씩 한 킬로 남아되죠. 그걸 써. 북한에서 못 먹다가 왔으니까. 야, 그걸 보고서리. 우리 러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뭐 돈만 있으면 뭐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야, 이 북한이 참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참 그 막 증오스럽죠. 김씨 일가가. 제가 뭐 솔직히 말해 뭐 주체 사상을 믿고 정말 집에 가려고 한국에 오지 않고 버텼던 게 러시아에서 17년 사시면서 차 없으셨잖아요. 꿈도 못 꾸죠. 물론 운전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 면에 시험이 붙기가 힘들어요. 러시아가 예.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인 단어, 생활 속에서 융통하는 단어나 건설 업계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알죠. 이게 차 부속이라든가 자동차에서 시험 문제를 보고 답할 정도가 못 돼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죠. 그래서 택시랑 타보면 이따금씩 그 한국차를 타게 되거든요. 소렌토라든가 이 소나타라든가 현대차를 타게 되고 확실히 좋아요. 그 나라는 이 나라 그 중고들이 오래된 차들 선풍기가 없어요. 여름에는. 그래요? 겨울엔 또 이 열풍기가 없고 하니까 선풍기가 있는 차는 돈을 조금 더 받아요. 택시가? 네, 그래요. 아직 그 체계가 잡히지 않고 러시아가 막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높는 네, 거네. 네, 네. 근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도 북한에서 사셨지만 북한의 차도 온풍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예. 심지어는 이런 와이퍼도 없는 것 네, 같더라고요. 와이프도 없고, 어.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승용팔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 스타트 다리가 돌리잖아요. 네. 그랑 그거 잘못하게 되면 엄마 이게 갈비가 나가요. 나간다고 그러고. 역주행 예. 하면. 그렇게 봤지.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나온 차들은 악셀이 밟고 자동적으로 발동도 걸리고 했어요. 상당히 선호했죠. 이 속담 있잖아요. 뛰는 사람은 걷는 사람 부럽고 걷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 부럽다고. 내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자유민이 되고 먹을 걱정 아무 걱정도 없잖아요. 국가 혜택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보호를 받고 하니까 이제는 나도 수준이 올라간 거지요. 아, 이제 차를 타야 되겠다. 차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차를 소유하고 싶더라고요. 또 러시아에서 보기만 했지 내가 저 차의 소유자가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런데 한국사에서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 나도 이제 차를 소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차를 가지게 됐죠. 2년 만에. 네. 처음에 내 차를 가졌을 때 어떤 야, 심정이었어요? 기분 좋았죠. 처음엔 그 차를 가지고 저기 먼 데 다녔어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 막 가다가 털게이트도 잘못 들어가고, 그 요금도 몇 번씩 거꾸로 물고,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가서, 길도 모르면 그래서 길 이렇게 돌아 저렇게 돌아 막 다녔죠. 대한민국은 그러다 가다가도 막히진 않죠. 막히진 않고, 길은 다 있고 내 다 집에 다 있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네. 한 2시간씩 나가서 내비 안 찍고 주소 뭐 어디 찍겠어요. 멀리 가죠. 여기 돌아 저기 돌아. 가는 데까지 그냥 갔다가 돌아오고 거기서 내비 찍고 오면 어떤 데는 막 100km 밖에 나가 있죠. 어딘지도 모르고. 참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그때는 또 뭐 차를 집에다 세워놓으면 그래서 먼지만 묻어도 걸레를 계속 닦고 그때 자리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털고 그 마음 알아요. 제가 지금 아는 형부가 있는데 네. 야 진짜 갔다 오면 차를 닦고 있잖아요. 그 이게 뭐지 그 휠까지 그냥 네. 반짝반짝해요. 네. 차는 한 13년 된 차를 샀는데 그때는 뭐 만성화돼서 네. 인간하면 뭐 청소하라고 하지. 야, 그때 정말 한 1년 동안 정말 술고 닦고 했어요. 그렇죠. 내 거가 생겼는데. 네. 북한에서 같으면 그 생각이나 했어요? 네, 내가 차를 소유한다. 뭐 승용차, 러시아 와서 처음 타봤어요, 승용차를. 그럼요. 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 아마 결혼식 할 때도 못 타실 네, 거예요. 못 탔죠.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화물차 타고 네, 가잖아요. 화물차 타고 화물차 운전석에 운전수가 앉고 세기하고 네, 시간제. 네. 이제는 뭐 차를 가지고 다니고 정말 이미 순간에 이미 장소까지 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의료 체계 같은 게 거의 없지 않아요? 없죠. 북한에는 말로는 무상치료제잖아요. 네. 그래 병원에 가면 그 예방도 사람들 하기. 네,
잘 봐줘요. 근데 설비가 없으니까 네. 순 사람들이 의료 임상 경험을 가지고 하잖아요. 기계 없이 하니까 그때는 뭐 북한에서 의료 보험이 뭐인지 뭐 알았어요. 참 내가 여기 와서 나도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도 한번 해봤고 의료 보험이 실비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 청구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또 보험이 들으니까 다 그 할인되고 그럼 제도는 참 잘 됐어요. 의료 보험이. 예. 그리고 또 뭐 기초수급자는 아예 그 의료비가 완전 일종 같은 건 없고 나라에서 다 혜택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엔 몰랐죠. 이런 보험 뭐 안 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보험사들 통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내가 또 병원 다니면서 보니까 아 이거 보험이 들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친구 장례식에도 한 몇 번 가봤어요. 장례식 문화가 진짜 대단하죠. 예. 장례식도 그 다 해주고 근데 이 정말 그 보람상조 여기서 갑자기 또 네. 보람상조 아니, 광고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런 것도 내 하나 드러나야 아직 안 드러났어요. 드러나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 장례식장에 딱 가는 내 친구가 그런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쪽에서 다 이렇게 돈을 내더라고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나 이 보람상조 이쪽에도 하나 드러나야 이따가 만약에 내가 죽어도 내 옆에 친구들이나 누가 고생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처음에 그 장례식 문화를 네. 어디서 처음 봤냐면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5년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첫 장례식이죠. 아, 저는 깜짝 놀라서 네. 저 북한처럼 집에다 네. 모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북한에 이렇게 커튼 네. 집에 모시잖아요. 왜 이 조그만 집에 어떻게 어머니 모시지 했는데 용안실로 간다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처음 봤는데 이 대한민국은 살아서도 이게 네, 대접을 네. 받는데 죽어서는 또 얼마나 우선 인권이 보장됐잖아요. 그리고 뉴스 나오면 이 범죄자들을 취급하고 하는 걸 딱 뉴스 나오잖아요. 네. 인권을 첫째로 놓고 첫자리 범죄자도 놓고 인권이죠. 왜 그걸 놓고 하더라고요. 다 왜 뭐 이렇게 존중하면서 절대로 뭐 북한에서는 때리고 치고받고 북한에는 뭐 그놈들이 뭐 얼마나 뭐 잘나게 뭐 벌써 분주소나 안전부에들은 반말 찍찍하고 뭐 네. 자기 사물을 보려고 그 들어가도 죄인 취급하잖아요. 러시아도 이렇게 대한민국만큼이나 이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물론 네. 발달됐어요. 북한보다는. 그건 한국보다는 못해요. 그리고 러시아 의료도 보험 그런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게 국민 자체가 무상 치료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는데 다 포함돼요. 그리고 또 다 무료 교육이고 그래도 아직은 멀었어요. 사회주의적 그런 근성이 있고 그리고 금방 그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이행하다 나니까 그걸 과도기라 하는가요? 경찰들이랑 딱 북한 같아요. 비리 경찰이 많구나. 주면 해결되는구나. 뭐 일부러 술 먹을 일이 생기면 다니면서 미국인들 잡아요. 그래 돈 1,000원만 내놓으라. 그럼 가라. 주고 가고. 와 진짜 북한이네. 네, 딱 북한 같아요. 아직 뇌물이 통하고 거기는 대한민국 뇌물이 절대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체로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직행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많이 와요. 아직도 많아요. 러시아에 엄청난 벌목공들이 달아났다는 소리예요. 네. 이 대도시들에는 네. 많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왜냐면 다 여기 국적이 없이 사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러시아에서. 우리 가능하죠. 러시아도 국적이 없이 살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근데 우리는 일단 사업소를 탈출해가지고 대도시에 들어가죠. 들어가서리 물론 단속도 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들이 오면 돈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한 5년, 10년 있다는 친한 경찰들이 생기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또 일부는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 그걸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럼 있고. 그 사람은 이 사망 신고를 안 하고. 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고. 진짜 대단한 나라니까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가능하죠. 예. 이게 전산 시스템화가 안 됐나 봐요, 아직. 아직 있긴 있지만 한국처럼 발달 못됐고 전체가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도착하면 너 나갈 때 힘들지 않는가? 우리 나올 때 그래서 숫자만 딱 찍고 나오잖아요. 네네. 뭐 우리 자국민들은. 네네네. 그러나 그 러시아 놈들을 그래요. 러시아 이 블록하.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소리잖아. 대한민국은 어쨌든 공항이든 어디든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잖아요. 러시아 뭐 려간 한번
의료관 네. 여기서 뭐 모텔 한번 예약하자면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 우리처럼 휴대폰으로 착착착착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뭐 대한민국은 뭐 모텔 들어가면 표 주문 끝이잖아요. 네, 방 10시 주문 네. 끝이잖아요. 15분, 20분씩 걸려요. 오. 아직 큰 나라 치고는 아직 거의 군사는 발전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안 멀었어요. 저 대전 쪽에도 가보고 지리산 쪽에도 가봤어요. 물론 풍경이 도시하고 다르지만 아 이게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는 여기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은 농촌을 벗어나고 싶어요. 뭐가 산길이든 농촌이든 다 포장돼 있고 깨끗하고 집이 딱 그림에서 나온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집들이 다 있고 네. 멀리서 보면 그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논밭이 있고 집들이 있고 우선 이 굴뚝이 없잖아요. 네. 연기가 안 나니까 공기가 깨끗하고 이 논밭이라는 게 다 기계화됐으니까 네, 참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농촌에 가서 살려고요. 아, 정말요? 더 좋죠. 거기서 북한에서는 농촌을 벗어나지 네, 못해서 아니, 그렇게 농촌에서 가서 하는데 살려고 가서 텃밭도 좀 가지고 감자, 시금치 뭐 이런 걸 오이 심어가지고 가꿔서 먹으면서 그 얼마나 재밌어요. 뭐 북한 농촌에 여기는 뭐 돈만 있으면 농약도 살 수 있고 아무것도 다 살 수 있고 북한은 돈 있어도 비료 같은 거 못 사요. 농장에서 다 훔치시오. 인분도 막 도둑질하려게 해요. 우리 농촌에서는 말려놓은 거. 그 인분이자 곧 식량이니까. 예, 그또 등에다 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한 시간씩.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량강도 제가 사는 우는 같은 거는 한 집에서 한 2톤, 3톤, 5톤씩 하거든, 감자. 그 트락토르 운전수가 비행사예요. 그때는 계속 사람들이 가서 물에 물 중에 그 실어 내려오는 게 좋더라고요. 산에서 실어 내려오는 게. 트락토르 대수는 제한돼 있고, 실을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때 생각하면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가 싶어요. 북한에서는 소달구지를 가지고 있어도 네, 엄청나게. 그렇죠. 예. 어림을 받아먹는 거 술을 안 떨고요. 네.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소를 죽이면 살인죄를 치잖아요. 네. 소가 그 얼마나 많아. 농사는 소 없이 못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소고기를 맘대로 먹는다고 해서 네. 놀랐겠어요. 야, 그렇죠. 그다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그 소가죽이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 좋잖아요. 그 소가죽을 뺏겨서 털을 싹 닦아내고 그 가죽을 가서 묵을 만들어 먹어요. 그 소가죽을 한 장 얻자면 하늘 땅이 맞붙죠. 검찰소나 군당이나 무슨 군 안전부나 이런 좀 힘 있는 사람들이야 얻지 그것조차도 못 얻어요. 어릴 때 같이 자란 아이들이 몇 명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짜게 맞이 친구들이. 그래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막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맞아. 양강도 사람들 많이 왔지. 네, 많이 왔어요. 네.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때요? 나라 정부에서 쌀도 주지. 네, 쌀 예, 예. 매달 10kg짜리 10kg짜리 문 앞에까지 배달해줘요. 예. 네. 동사무소에 1,000원만 주면 10kg 주는데 혼자서 10kg 못 먹는데요. 못 먹죠. 매달 근데 준대요. 막 쌓여요. 응. 네, 제가 어떤 그런 분들한테서 집에 가면 한 5개씩 막 가져오거든요. 혼자 사는데 그 10kg 다 못 먹어요. 근데 북한 같았으면 먹어야 되잖아. 그냥 못 살아지요. 500g씩 해서는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지가 북한에 가면 손님이 오면 근심하잖아요. 뭘 대접할까, 뭘 먹일까. 내 집 쌀떡이 우선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먹는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진짜 풍족하지. 네, 해결. 먹는 문제뿐이에요?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바자회라는 걸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 맞아. 다 그전해놔요. 뭐 집에서 그 안 입은 옷을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이런 옷들을 많이 개다 놓고요. 제 친구가 분리수거 하는데 다녀요. 그러면 새 옷들 그 옷을 어떤 때는 막 몇몇 대씩 가져오거든요. 친구들 입으라고.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정말 통일되면 만약에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한 벌씩만 내놔도 입는 문제 해결하잖아요. 한 벌, 나는 10벌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입던 걸 내놓을 수 있어요. 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하나원에서 나올 때 우리 거기 하나원에서 국정원에 들어와도 겨울에 그때 제가 10월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복을 줬단 말이에요. 2벌을. 근데 하나원 들어오니까 또 내복을 2벌씩 주더라고요. 그게 다 북한 갔어요. 그때는 그게 좀 북한하고 이게 단일 때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원 그 잠바부터 그 섬동복부터 시작해서 전기밥가마까지 다 북한으로 나갔어요. 전기밥솥을 이 러시아 와서 봤어요. 북한에 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TV도 이런 걸 네. 러시아에서 와서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물리 선생이 장봉춘이라고 이제 10년 후에는 이게 종이장처럼 성냥각처럼 그런 텔레비가 나오는데 벽에다 걸어놓고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소리를 나서 러시아에서 이런 걸 보니 아 맞구나. 그게 환상이 아니로구나. 근데 뭐 북한에서 그걸 생산하고 북한에서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요구 수준은 올라갔대요. 물질적부가 따라 못 가서 그렇지. 금방 나온 우리 한의원 때 직행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잘 먹고 잘 삶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통일되는 날까지 사는 게 첫째예요. 맞아요.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이 이 사회를 잘 정착했다고 하는 게 벌써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착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 내가 정확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건 10점이에요. 물론 이 10대, 20대들은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도 하고 앞으로 뭐 공무원도 되고 경찰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돼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통일돼서 또 그쪽에 가서 또 네. 뭔가 새로운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은 나이야 뭐 이제는 뭐 공부 아니 못하지. 근데 선생님 늦지 않았어요. 절대 안 네, 늦었어요. 자꾸 이런 말 하면 내보고 좀 고태스럽다 그래요. 그럼요. 겉에서 아직 백세 시대인데 벌써 이런 말 백세시대인데 한다고. 그럼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38살에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나왔거든요. 교육학과를. 근데 그때 저희 학급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7세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그 어떤 잡지를 봤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네. 70세, 80세 노인들이 대학도 다니고 이게 공부를 한다. 근데 무슨 소린가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네. 선생님도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내년에 대학 입학해 보십시오. 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컴퓨터는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해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워드 자격증이랑 한글 자격증이랑 다 땄어요. 전 컴퓨터를 배워서 이 글을 좀 쓰고 싶어요. 좋죠. 네. 있지 않았으니까 네. 한번. 좀 도전해 보겠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선생님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늘 기대하면서 그러려면 항상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도 네. 하고 또 이 사회를 또 잘 살려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배움이 곧 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워서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해요. 예. 네, 충분히 가능하고 장학금도 준다니까요. 네. 돈도 줘요, 돈도. 잘하면 등록금도 다 내주는데 아, 장학금까지 줘요. 그렇죠. 또.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좋아. 그런 걸 못하면 안 되죠. 네. 한번 늦어라도 한번 제 소망을 한번 좀 이루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항상 네.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